반갑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의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글에는 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일수록 이 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 나오는 개념들,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 때도 사실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자, 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글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사실은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 포스트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학문 영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포스트란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먹는 시리얼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라는 뜻이에요. 후. 전후 할 때 후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을 가리킬 때 포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뭐다? 드라마 연극이라는 것의 뒤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 연극과 뭔가 구분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뒤에 나타났겠죠? 그쵸? 그래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이해하려면 드라마 연극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라마 연극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드라마라는 걸 다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드라마. 자, 해서 이 글은 이 글의 첫 문단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드라마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활용하는 연극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리 흐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에서 좀 특징적인 걸 보면 이 드라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가 어떤 거냐면 갈등과 해결을 어쩌고 저쩌고 문학갈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드라마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설명.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와 함께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연극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 드라마 연극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해체하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이 드라마 연극의 바탕이 되는 드라마를 어떻게 벗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연극에 보면 재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재현을 거부하는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 연극에 어찌 보면 드라마 연극을 반대하는 연극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의 특징들이 쭉 제시가 되는데 이 특징들이 저마다 다 각각 대응을 하고 그 대응하는 관계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한 거였어요.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볼 거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글을 읽을 때 주목하셔야 하는 그런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의라는 거고 이 정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와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자, 정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나 내지는 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글에는 이 정의의 방식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정의의 방식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수능 독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의라는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 이 단어나 개념, 즉 설명 대상의 의미를 밝히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이 구성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정의된 내용은 이 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전제로 설정을 해두고 이 전제에 따라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밝히지 않거나 혹은 이 전제를 안다고 가정하고 글을 쭉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에는 반드시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의된 어떤 개념이 정의되었다면 그 개념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드라마, 아까 설명드렸지만 드라마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되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요. 일반적으로 정의의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는 A는 무엇이다. A는 무엇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쓰이죠. 여기선 드라마는 일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뭘 일컫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내용이 길죠.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죠. 원래 정의가 쓰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장이 되게 긴, 정의하는 긴 문장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 정의가 쓰이는 글을 읽을 땐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접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나누자. 하나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 이게 하나의 내용이야. 요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표시하죠.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그거를 무슨 갈래라고 불러? 서사 갈래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서사라고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라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어떤 일정한 짜임새를 가지고 구성된 것, 그게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죠. 근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읽는 대부분의 소설들,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웹툰들 다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의 근본이거든. 이야기의 근본.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하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끊어야 될 내용은 대화체가 사용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 그럼 대화체라는 건 뭐냐?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배열된 것들, 배열된 것이라는 거겠죠. 배열된 이야기라는 거겠죠. 대화체 이런 거예요. A가 말한다. B가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A가 말한다. 자, 이거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이얼로그라고 부르죠. 다이얼로그.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로 어디서 봤냐면 이거를 휘고 내지는 시나리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죠. 어떤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것. 이게 대화체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 자, 미메시스에 대한 설명은 거기 각 주에 나와 있을 텐데요. 단어의 뜻이 풀어져 있을 텐데 이 미메시스라는 게 사실은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 무엇을 하는,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미메시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메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모방이란 뜻이야. 모방. 무엇에 대한? 현실에 대한 모방. 그래서 미메시스 화법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이 읽는 판타지 소설 같은 거나 판타지 만화만 봐도 물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인물 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법한
그런 것들로 구성되곤 하죠.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원수를 만났어. 그럼 원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들겠어? 화가 나겠지. 분노스럽지. 그쵸? 그런 감정들은 현실적이잖아. 그런 현실적인 걸 모방해 온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사건을 재현한다고. 재현이라는 건 영어로 represent라고 합니다. represent. 그러니까 다시금 보이게끔 눈앞에 보일 듯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방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소설이 이런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성된 이야기죠. 그렇게 된 문학갈래라고 했어요. 문학갈래. 문학이라는 거는 뭐야? 이건 글로 된 거잖아. 그치? 글로 된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 요 희곡의 대본이에요, 대본. 어렵게 드라마, 문학갈래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 문제 공부하면서 시나리오, 희곡 대본 많이 보잖아요. 그 희곡 대본을 드라마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정의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 있는 내용은 드라마가 뭐였더라? 이러고 넘어간다고. 이해돼? 자, 그렇게 해서 드라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의가 쓰이는 글들은 그 각각의 내용들을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해하라고. 그런 다음 나중에 종합하라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잖아. 그러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저도 천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나눠서 이해를 하라고. 이해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마 연극은 이라고 하면서 뭐 드라마의 텍스트라는 거는 어떤 그 글로 쓰여진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아까 제가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현재화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희극 대본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이제 상연을 하는 거야. 이제 무대에서 상연을 한 것. 이게 드라마 연극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 연극의 정의는 별게 없어요. 드라마가 중요하지. 그치? 자, 그래서 드라마 연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을 보면,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무엇이다? 드라마 문학을 끊으라고 했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하는 것, 탈드라마. 그리고 재현을 위한 연출을 지향하는 것, 이런 연극을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드라마 문학은 어떤 거?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드라마 문학.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 드라마 문학을 한 번 더 정의하고 있는 거라고. 자, 요게 포인트인데요. 아까 제가 정의를 할 때 A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쓴다고 했죠. 근데 문장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A가 있는데 A는 뭐뭐뭐뭐 한 A. 그러면 이 말은 A를 수식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A를 설명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정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은근슬쩍. 그래서 항상 설명 대상이 있으면 그 설명 대상의 앞 혹은 그 설명 대상이 주어가 된 문장이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 먼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이해 못하면 드라마 연극 이해 못하고, 드라마 연극 이해 못하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비교대조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비교대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비교한다, 대조한다, 뭐 이런 뜻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서로가,
서로가 가진 가방 중에 어떤 가방이 더 좋은지 서로 비교해 보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쓴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비교 대조가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겠지. 자,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비교 대조라는 건 내용 전개 방식으로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둘 이상의 대상을 두고 둘 이상의 대상을 두고 그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비교 대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이 필요해. 비교 대조할 때 A와 B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A가 가진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 A, B, C. 그리고 뭐 B가 가진 특징도 있겠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이 특징들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비교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비교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 이걸 쓰냐면 이거는 강조를 위한 거야. 강조. 자, 이 글에서는 뭘 강조해야 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강조해야 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설명해 버리는 거야? 드라마 연극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 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고 그 강조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비교 대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글에서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2번 문단에서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쭉 제시를 해주는데 드라마 연극은 어떤 요소들 간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위계적 구조가 있어서 이 위계적 구조에 따라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각각의 경계가 명확하다, 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렇게 경계가 선명해서 그 요소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경계가 희석된 거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공연의 중심이 드라마 연극에서는 텍스트가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서 드라마 연극에서는 공연의 중심이 무엇에서 언어에서 몸으로 그리고 음향 조명 등의 요소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기존에는 텍스트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텍스트 대신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몸,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비연극적이다. 연극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연극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 대조를 할 때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뭘 중심으로 밝혀? 연극을 이루는 요소 간의 관계. 이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거지.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를 정점으로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위계적 관계에 따라서 중요도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덜 중요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위계적 구조가 어떻게 돼? 해체가 되겠죠. 그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비교 대조를 할 때도 어떤 그 비교 대조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 분류를 배울 때 기준이란 말 봤었죠? 그 분류, 기준이, 여기서도 비교 대조를 위한 어떤 항목이 필요해. 기준 내지는 항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연극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 비교 항목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드라마 연극은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관객들이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게 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이 내용에서는 관객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관객. 이 관객을 몰입시킨다.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어떻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현실 재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의 경험을 갖기가 어렵다. 즉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현실을 사유할 수 있게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관객을 중심으로 아까 봤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관객에 미치는 효과가 뭐냐? 드라마 연극은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무대 위 현실이 허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현실에 대해 오히려 사유하게 하는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플롯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플롯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사구조라고 불리는, 아까 봤었죠? 서사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서사구조는 필연성이라는 거는 어떤 나름의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관계를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드라마 연극에서 강조된데 반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우연성이 강조되더라. 자, 그러면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중요한 차이는 뭐다? 우연성과 필연성의 차이.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어떤 개념의 의미 관계, 개념 간의 의미 관계. 이 개념 간의 의미 관계에서 유사한 것들과 상대적인 것들, 반대되는 것들을 잘 찾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연성과 우연성으로 갈리고 각각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어떤 연극의 성격,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런 연극의 어떤 강조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차이점을 부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비교대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연극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고, 관객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고, 연극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식의 표 구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비교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전략, 비교대조의 내용 전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문제인데, 사건으로서의 공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실제 글의 문단인데, 자, 이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뭐냐면,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매 공연마다 이러이러해서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즉, 사건으로서의 공연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는 어떤 용어예요. 그런데 그 용어가 뭐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우연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일회성,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매 공연마다 우연성이 개입해서 매 공연이 서로 다르게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사족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사건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소설에서 아까 필연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벤트. 이거는 어떤 각각의 사건이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불러. 응? 예를 들면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이건 이벤트지. 이해되죠?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 주는 날이니까 당연히 초콜릿을 주는 사건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 원인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우연만 개입하는 사건을 우리가 액시던트라고 불러요.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누가 예상을 했어? 누가 원인을 알고 있었어? 모르지. 우연히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액시던트. 근데 이때 사건으로서의 공연은 이벤트겠어요? 액시던트겠어요? 액시던트지. 이해되지?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공연은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우연성을
특징에 주목한 그런 단어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요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자 이거는 뭐의 특징? 포스트 드라마 연극,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니까 첫 번째, 텍스트를 모방한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 탈드라마를 지향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었지? 그치? 자 그리고 작품의 완결성과 폐쇄성을 지향하고, 작품의 완결성과 폐쇄성이란 건 뭐냐면 작품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사건의 짜임새가 아주 잘 짜여진 거, 이런 거를 완결성이 높다, 폐쇄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이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향이죠. 지향이라는 건 추구하는 거고 지향이라는 건 그것을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지향하고 미완결성과 개방성을 중시한다. 이것도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었죠. 자, 3번 연극에서의 우발성과 우연성. 아하, 이거 우연성을 강조한 결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연성을 이용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었고. 자, 4번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요. 아까 우리 비교대조 할 때, 비교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을 살펴볼 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있었지. 그치? 왜? 방해를 해야만 관객들이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잖아. 그쵸? 그래서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낸다 라는 거. 그리고 공연 자체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거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공연 자체의 예술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연극에서 뭘 추구할 수 있는 게 돼? 텍스트를 얼마나 온전하게 재현하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공연 자체의 예술성은 텍스트의 재현과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몰입을 이끌어낸다는 건 이건 드라마 연극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5번 매번 다른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액시던트라고. 액시던트니까 매번 공연의 내용이나 연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회성, 순간성, 유일성이 강조가 되겠죠. 한 번만 나타나고 한 번의 공연은 한 번만 나타나고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만 있는 그런 공연이 되겠죠. 그치? 그 공연을 다시 재현할 수 없다고. 왜? 상황이 바뀌니까. 우연성이 계속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건으로서의 공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지문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